일본의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이러한 꾸준글이 있었습니다. 건담, 아무로와 샤아가 박터지게 싸우는 이야기, 에반게리온, 마친코, 마크로스, 노래, 보톤즈, 아스트라교스 은하를 양분하는 길가메스와 발라란트 진영은 서로 군을 형성해 이미 왜 계절인지도 아무도 모르는 상대로 은하 규모의 전쟁은 100년 동안 이어져왔다. 그 100년 전쟁의 말기, 길가메스군의 한 명의 병사인 주인공 기리코 큐비는 아군의 기지를 강습한다는 알 수 없는 작전에 참가하게 된다. 작전 중 기리코는 소체라 불리는 길가메스군 최고 기밀을 보게 되어 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마을과 마을, 별과 별을 전전하며 전장을 방어한다. 그 조주와 싸움의 속에서 음모와 어둠의 속으로 빠져들게 되고 잃고 자신의 출생에 관한 비밀의 핵심을 추적하게 되는데, 오늘 이야기해볼 애니메이션은 바로 이 장갑기병 보톰즈입니다. 보톰즈는 1983년부터 1984년까지 TV에서 방영한 애니메이션으로 독특한 분위기와 매력적인 전개로 탄탄한 팬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기가 상당해서 TV판의 이전 이야기, 이후 이야기, 외전격 이야기 등 계속해서 시리즈 작품들이 나왔고, 이 작품들 역시 좋은 평가를 받으며 2010년 장갑기병 보톰즈 환영편으로 완결이 나나 싶더니 2016년, 2020년 꾸준히 소설판으로 또다시 이야기를 연재하며 엄청난 생명력을 보여주는 작품이죠. 아무리 인기가 많은 시리즈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세대 교체와 기존 분위기의 탈피를 시도하나 이 작품은 하나의 세계관에서 다양한 분위기의 이야기들이 뿜어져 나온다는 것에 이 작품의 위력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설정 오류가 발생하든 말든 만드는 제작진과 시청하는 시청자 모두 단순히 재밌으니까 됐지 라고 넘길 수 있을 정도로 순수한 오락을 추구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갑작스럽지만 여러분은 릴레이 소설이나 릴레이 만화를 만들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친한 친구들과 비정기적으로 이것을 제작하며 즐기고 있는데, 시나리오를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처음부터 어떤 이야기를 쓰자고 정해둔 것도 없다 보니 모든 작품들이 제대로 완결하지 못한 채 끝이 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대학교에서 수강한 소설 창작 수업에서는 6명으로 이루어진 조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시켜야만 했는데, 두 번째 차례에서 핵폭탄이 터지고 제출 3일 전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 차례인 저에게 차례가 넘어와 고통받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 이 작품의 제작 환경이 이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시나리오를 총괄 정리하는 사람이 없고 각본가 3명이서 돌아가면서 각본을 짰다고 합니다. 앞 사람이 짠 각본을 보고 그 상황에 맞춰 시나리오를 썼던 탓에 제작진들도 다음 화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인기 작품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사례일 것입니다. 자, 그럼 작품 외적인 이야기는 그만두고 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보톰즈가 타 메카물과 차별되는 요소 중 하나는 슈퍼 로봇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슈퍼 로봇은 흔히 거대 로봇물에서 얘기하는 슈퍼계, 리얼계가 아니라 그냥 작품 내의 파워 밸런스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는 기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작품에서 로봇은 단순한 병기에 불과합니다. 적어도 병기로서의 측면에서 로봇을 다루는 건담도 전용 기체라고 하여 파일럿과 기체 간에 어느정도 유대감이 있기 마련인데, 이 작품은 주인공이 그냥 남들이 타는 기체에 타고 필요에 따라 버리는 등 단순한 소모품으로 이용이 되죠. 또한 이 로봇들은 기존 병기보다 좀 더 뛰어난 성능과 범용성을 가질 뿐이지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상업적인 측면에서 로봇 애니메이션은 기본적으로 상품 판매를 생각하면서 짜여지기 마련이라 최대한 로봇이 멋있고 활약을 펼쳐야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어디까지나 사람이 주역이라는 점이 되게 특이한 요소죠. 등장인물 중에서도 시청자들에게 가장 많이 보여주는 주인공 기리코 큐비 역시 말수가 없는 상당히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현재에 이르러서야 말수가 적은 주인공이 상당히 늘어나는데 기리코 큐비는 이들의 원조라고 평가되고 있죠. 특히 기리코 큐비의 목소리를 담당한 성우분은 전문적으로 성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개그맨이다 보니 연기력이 떨어졌는데, 이것이 캐릭터와 묘한 시너지가 생겨서 캐릭터의 무감정함을 더욱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하게 되었죠. 全てに価値観を失っていた俺は、というより俺には最初からこの世での価値観や目的などなかったのかもしれない。 어쨌든 키리코 큐비의 개성은 처음 언급한 것처럼 슈퍼 로봇이 등장하지 않음에 따라 더욱 늘어나게 되는데, 주인공을 안전하게 지켜줄 기체가 없으니 당연히 주인공의 실력은 개방장일 수밖에 없죠.
이런 키리코를 힘겹게 하기 위해 상대는 에이스라거나 강화 인간이라거나 기체가 최근에 나와서 주인공이 탄 것보다 조금 더 고성능이라는 묘사가 나오고 나중에 가서는 행성까지 폭파시키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한 역경 속에서도 키리코 큐비는 당연히 주인공 보정으로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인공 보정이라고 하는 것이 심해지면 몰입감을 깨뜨리는 법인데 보텀즈에서는 이 주인공 보정도 재밌게 설정화시켰습니다. 그 이름하여 인은 생존체, 인과율마저 왜곡시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죽지 않는 생명체 라는 설정을 만들어내서 주인공에게 준 것입니다. 불사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작품의 불사신은 오만하고 방심하지만 키리코는 불사신이긴 해도 맞으면 아프니까 죽을 만한 상황을 피해 다니고 또 사는 대신에 동료를 잃는 등의 정신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에 작품 전체의 재미를 해치기보단 더욱 증가시키는 데 성공했죠. 이처럼 보텀즈는 독특한 제작 환경부터 과감한 시도를 통해서 남심을 확보할 만한 로망과 여심을 사로잡을 섬세한 드라마 등 복합적인 요소들로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즐길 수 있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흥미 위주의 대중소설로 아직까지 사랑받는 몬테크리스토 백작 같은 출판 소설과는 다르게 애니메이션의 경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시청에 불편함이 생기는 한계로 잊혀지기 마련이기에 보텀즈와 같은 작품을 먼 훗날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없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며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좋은 꿈이 되었기를. 지금까지 몽상펭귄이었습니다.